그런 사람이, 그리고 지난번에 뭐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전이 있었을 때 그때 당시에 검찰 법조기자들 그 뒤에 있었다고 여겨지는 법조인 클럽 회장이었던 사람이 박민희잖아요. 네. 예, 그래서 KBS 사장으로 갔고 그때 당시에 검찰 기자들의 스탠스는 다 윤석열, 거의 다가 윤석열 편이었고 스스로도 뭐 추미애가 틀렸다, 윤석열이 옳았다고 했는데 윤석열은 정치적인 선택을 해서 대통령이 됐고 그 정치적 선택에 관해서 검찰 기자들, 법조 기자들이 누가 비판을 했습니까? 그렇게 바로 변신을 해서 전형적으로 그냥 그 자기 자리에서 그냥 변신해서 정치인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물쩍 정치인이 돼서 대통령 자리를 가져갔는데 관련해서 야 이거는 그릇된 거다. 당신이 말했던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어떤 법조 기자들이 비판을 했어요. 그런 거 보면 정말 이중적이고 미선적이에요.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다 주류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다 대표되고 사장 돼. 또는 보도국장 돼. 그런 상황에서 네. 게다가 이제 JTBC 있다가 저도 비슷한 환경이었지만 KBS 있다가 뉴스타파를 가보면 그리고 이런 상황에 닥치면 자괴감, 상실감, 그다음에 회의, 이 세상에 대한 회의 꼭 해야 되나? 이런 일을 세상이 변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네. 진짜 세상은 변하지 않고 늘 똑같은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근데 뭐 기자를 그만하고 싶죠. 그죠? 네, 기자를 그죠? 그만하고 싶고 그죠? 예. 뉴스를 안 보는 직업을 갖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죠? 네. 저도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 근데 뭐 지금 강제로 기자를 시켜주네.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지금 그만하고 싶은데 예. 지금 뭐 수사를 받고 있고 재판까지 가고 뭐 해야 되니. 그리고 저희는 유일하게 다른 언론사 기사 한 줄 안 쓰지만 뉴스타파는 계속 대장동과 이 허위 인터뷰 수사 관련 그렇죠. 기사 계속 쓰고 있고. 부산저축은행 관련해서는 계속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네, 계속 기사를 쓰고 있고 지금 사실은 정말 엑기스는 아직 안 썼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무기를 갖고 있어야 되니 그런 것들은 뭐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어쩔 수 없이 반강제로 지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고 지금 뭐 어찌됐든 다음 주 다다음 주 안에 도이치모터스 특검 그리고 대장동 특검을 상정이 될 겁니다. 상정이 되고 통과가 뭐 확실시 되는데 그것 관련해서 당연히 저희가 준비한 기사들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이게 국기문란이고 뭐 그렇게 뭐 사형에 처해 반역죄면 상식적으로 대장동 특검을 왜 반대합니까? 그렇지. 대장동 특검에서 이 수사하면 되잖아요. 떳떳하게 진실을 규명하면 되지. 지금 이 특별수사팀의 강백신 그 반부패 수사 1부장 뉴스타파에서 실명과 얼굴 다 공개해서 굉장히 비판을 했던 그분이 울산지검 검사할 때 어떤 비리 의혹이 있었는지 저희 한상진 기자가 굉장한 날선 비판 보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 강백신 부장이 한상진 기자가 피의자로 입건돼서 왔으니 얼마나 얼씨구나 할까요 지금. 공정한 수사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법대로 해달라고 그 정도의 상식 수준의 법대로 해달라는데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정말 이게 그렇게 중요하고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이게 엄청난 일이라면 부산저축은행에서 조우영에 대한 수사 무마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포함해서 김만배 신앙님이 이 허위 인터뷰, 김만배 뭐 배우설, 민주당의 배우설까지 민주당이 엮여 있다면서요 지금. 그렇죠. 특검에 포함해서 조사하면 된다. 민주당이 그렇게 하자는데 그렇지. 국민의힘은 대장동 모든 건은 이재명 잘못이다. 니들이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막상 이미 결론은 내놓고 특검에 대해서는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굉장한 모순 아닙니까? 이게. 자기 모순이죠. 특검에 포함해서 공정하게 수사하면 되죠. 어차피 2명 올라가면 2명 중에 1명 대통령이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부권을 행사한다? 말도 안 되죠. 정리하기 전에 이거 한 가지만 또 정리를 해볼게요. 자,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해서는 당시에 조우영이라는 사람을 뭔가 당시 검사들이 봐준 것 같다. 이 보도는 뉴스타파만 했던 게 아니고 JTBC만 했던 게 아니고 거의 모든 언론이 다 했어요. 기자 제대로 취재해서
했던 언론사들이면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보편적인 의혹입니다. 두 번째, 거기에 그 팀에 조우영 수사팀에 윤석열이 있었던 거는 맞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수사팀을 그죠? 있었던 게 아니라 네. 수사팀을 이끈 주인 검사였죠. 그 주인 검사였죠. 그리고 그때 당시 중수부장이 지금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된 그때 당시 중수부장이 네. 김홍일. 네. 김홍일이죠. 예. 윤석열이 가장 존경한다는 선배 김홍일.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이 커피를 타줬냐 안 타줬냐가 핵심이 아니고 조우영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그 빠져나가는데 그 수사팀장 그 주임 검사였던 윤석열이 어떤 모종의 역할을 한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한 조금이라도 더 구체적인 지휘 말고 조금이라도 더 구체적인 뭐가 있을까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특수부 검사들의 세상이잖아요. 예. 남욱 변호사는 검찰에서 2021년 그리고 작년 11월 진술에도 만배영이 윤석열 정도랑 나랑 급이 안 맞아. 그래서 중수부장과 직접 소통했고 중수부장에게 청탁했다. 그럼 중수부장 당시 김홍일, 예, 2011년 8월까지 김홍일이 했고 이후로는 최재경 중수부장이 됩니다. 최재경 중수부장 지금 그때 55 클럽 멤버잖아요. 그렇죠. 김홍일 중수부장과 최재경 중수부장에게 조우영을 봐달라고 청탁을 했다고 만배영한테 자기가 직접 들었다고 2021년에도 얘기하고 22년에도 얘기하고. 그 검찰 진술서 있는 그리고 거. 올해 네. 5월, 올해 4월 뭐 이렇게 그 재판들 재판에서 나와서 증언을 허위 증언하면 처벌받잖아요. 그렇죠. 남욱 변호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 그리고 자기와 조우영이 김만배에 대한 신뢰를 가진 것은 대검 중수부 사건을 통해서였습니다. 이 형 장난 아니구나. 진짜구나. 뻥 아니구나. 라고 느낀 게 바로 그 사건이었다는 건데. 조우영이 빠져나가는 거 보고. 근데 그렇다면 남욱과 정영학은 와 김만배 진짜인데? 대단한데? 라고 느꼈다는데 그때 얘는 수사 대상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하면 도대체 뭡니까 이게. 그렇지. 그리고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지금 저희가 글기사 하나 정도 선 잘 안 알려진 게 남욱은 분명히 중수부장을 통해서 했다고 했어요. 그럼 중수부장의 바로 밑에가 주임검사 아닙니까? 그렇죠. 주임검사 밑이 주무검사예요. 예. 이분이 박길배 검사. 박길배. 지금 조우영은 박길배 검사한테 조사를 받았는데 예. 지금 검찰 입장은 약간 뭐냐면 어제 김영진 대표 영장을 보니까 얘가 봐줬어요. 박길배 검사가? JTBC가 저한테 하는 거랑 비슷하게 제가 커피 타주고 제가 봐줬다는데 왜 윤석열을 여기다 갖다 엮냐. 윤석열 커피도 안 타주고 만난 적도 없고 윤이 봐준 거 아니 윤이 봐주지 않은 걸 알면서 왜 그렇게 기사를 썼어? 이거 고의 아니야? 이게 영장의 내용이에요. 제가 보니까. 아니 검사 동일체 원칙에 따르면 그러면 중수부장과 주임검사가 다 책임을 져야지 무슨 주부검사가 커피 타주고 이게 말이 돼 이게? 지금? 제가 이분한테 좀 전화로 알려드릴까 생각 중이에요. 이 논리는 전혀 말이 안 되는데. 저랑 비슷한 처지가 됐다니까요. 당신이 봐준 걸로 지금 처리를 할 것 같아. 박길배가 봐준 걸로. 근데 박길배는 커피도 이분이 타줬다는데 이분은 작년 제가 이제 2월에 보도할 때도 통화했고 올해 제가 KBS 시사직격이랑 같이 한번 보도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분의 시사직격팀은 아예 가서 만났어요. 이분은 박길배 검사 지금 변호사죠. 자기가 커피 안 타줬대요. 근데 커피 타준 사람을 왜 박길배로 만듭니까 또? 자기가 커피를 안 타줬다. 커피 안 타주고 커피를 셀프로 타먹게 돼 있었다는 건데. 커피는 셀프로. 그럼 커피가 중요한 건 아니고. 전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커피를 하도 물고 늘어지니까 조우영도 박길배 검사가 타줬다고 진술했어요. 검찰에서. 박길배 검사는 안 타줬다는데 그러면 윤석열도 안 타주고 박길배도 안 타주고 그러면 셀프로 타먹은 것이냐. 커피에 집착하다 보면 그런 코미디가 되는 거죠. 박길배 검사는 또 뭐냐면 뭐 캔커피였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렇죠. 타준 게 아니라 캔커피. 이거 웬 코미디입니까? 그렇다면 이 말단 검사가 피의자로 들어온 애를 봐줍니까? 남욱 변호사는 법정에서 뭐라 그랬냐면 곽상도 그 뇌물혐의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가 증인으로 나와서 조우영이 맨 처음에 불려왔을 때는 피의자로 갔다 그랬어요. 피의자로 갔는데 얘가 너무 놀래가지고 나 죽었다. 어떡하냐. 난리 났다. 해서 김만배와 박영수를 만난 뒤에는 참고인 수준의 조사만 받고 풀려났다. 그래서 김만배가 정말 힘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았다는 게 남욱 변호사의 법정 증언입니다. 저희가 계속 다 공개를 오히려 저희는 수사무마가 확실시 된다는 그 뒷받침하는 증거를 계속 까고 있는데 검찰은 얘는 수사 대상이 아니었어요. 수사한 적 없어 끝이에요.
얘를 봐주고 수사를 안 했으니 기록이 없죠. 당연히 수사 기록을 봤더니 얘가 그걸 수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봐줬으니까 수사 기록이 없는 거죠. 그걸 수사 기록이 없으니까 얘를 수사한 적이 없다? 얘를 제대로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고 문제 삼고 있는데 그것도 거짓말인 게 제가 보니까 수사를 했어요. 범죄 협조는 다 파악을 했어요, 어느 정도. 근데 이 조우영이 많이 그 수사에 협조를 했죠. 어떤 걸 협조했냐면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 그때 당시에 그 대검 중수부의 수사는 정치 수사였습니다. 정말로 부산저축은행의 부실과 대출금을 잘 찾아서 피해자들한테 빨리 돌려줘야지 이것보다는 부산저축은행 경영진 니네 정관계 뇌물 어디다 갖다 줬어. 이게 뉴스가 되거든요. 예. 대검 중수부 항상 특수부 수사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한건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 시계 사건은 그런 거 아닙니까? 있지도 않은 거 지어가지고 흘려주고 언론 또 받아쓰고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정관계 로비가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그 정관계 로비의 뇌물의 배달이나 조성에 조우영이 개입이 돼 있었어요. 조우영이 가서 술술술술 다 협조를 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김두 청와대 그때 당시 홍보수석을 뭐 엮는다거나 김광수 뭐 국민정보분석원장을 엮는다거나 다 엮어요. 근데 이분들 다 무죄 나왔습니다. 2심에서. 이게 완전 코미디인 거죠. 조우영이 협조했던 그 김두 홍보수석의 뇌물 사건. 예. 2심에서 판사가 검사가 제시한 증거는 지금 모함에 가깝다고 써놨어요. 판사가 모함이란 이런 단어 잘 안 쓰고 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모함에 가깝다? 9번에 걸쳐서 1억 3천만 원 정도의 뇌물을 줬다고 하는데 다 무죄 났습니다. 단 한 건도 인정이 안 됐어요. 지어낸 거잖아요. 판사는 그렇게 본 거죠. 이건 예. 모함 아니냐. 그러네. 이 사람 강남에 있었는데 뭐 강북에서 줬다고 돼 있고 막 그래요. 위치 정보가 강남에 있는데. 그렇죠. 누가 봐도 이 뻔한 조작에 가까운 수사. 그리고 김두 홍보수석 저랑 제가 취재를 했었죠. 이거 뭐냐? 엄청 억울해합니다. 그때 난 윤석열한테 직접 조사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나중에 되면 다 말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조우영이 수사에 협조하고 선처받았다는 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남욱 변호사의 검찰 진술 내용입니다. 선처를 받았다는 것은 죄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네. 참고인이 선처를 받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남욱 변호사는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검찰만 지금 아니라고 하고 있는 거죠. 정영학 변호사는 뭐라고 그러냐면 예. 정영학 회계사는 검사한테 이건 심지어 올해 2월 진술이에요. 검찰에 가서 검사가 물어보죠. 김만배가 그럼 어떤 역할을 했냐? 2011년 처음에. 정영학 회계사는 뭐라고 그러냐면 김만배가 대검 중수부가 대장동 대출로 수사가 확대되지 않게 수사를 받지 않게 해준 것 자체가 대장동 사업을 도와주는 아주 큰 역할이었다고 평가를 해요. 이 말은 뭡니까? 대장동 대출이 수사받았으면 저희 다 잡혀 들어갈 뻔했는데 김만배 기자가 그걸 막아줬고요. 예. 그거는 그 자체로서 그거 하나만으로도 김만배 기자는 엄청난 역할을 한 겁니다. 그렇지. 이게 올해 2월 진술입니다. 이분들 지금 저희 재판 가고 하면 법정에 안 나오겠습니까? 기존에 법정에 나와서 기존에 재판에서 했던 말 뒤집으면 위증되죠. 그렇죠. 이분들은 일관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김만배가 다 속인 겁니까? 변호사고 회계사가 그럼 김만배한테 다 말로 속은 걸까요?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때 당시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은 정황과 증거로 다 증명이 되는데 검찰은 수사 기록에 봤더니 조우영 수사 안 했네요. 조우영을 제대로 수사 안 해서 처벌 안 했다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기록에 조우영 없어요. 참고인 조사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참고인 조사 받고 끝난 거예요. 라고 하면 누가 믿습니까? 그러니까 왜 참고인 조사를 받았냐고. 그러니까. 참고인 조사만 받은 이유에 관해서 뒷배가 있지 않았느냐 그걸 물어보고 있는데 참고인 조사만 받았어요라고 말을 하면 이상한 거지. 근데 또 말씀드리면 예. 대검 중수부가 제대로 안 했잖아요. 예금보험공사는 돈을 회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금보험공사는 제가 볼 때 열받은 거예요. 조우영은 뭐 회사하고 뭐 다 조사를 해놓고 얘를 기소를 안 하니까 예보가 네. 대검 중수부 수사 끝나고 2011년 11월에 끝나거든요. 네. 석 달 뒤인 2012년 2월에 예보가 조우영 그 사건을 고발을 합니다. 중앙지검에. 고발장에 조우영을 수사해달라고 콕 찍어갖고 넣어요. 이 고발장에. 예보가 예금보험공사. 얘가 실질적 대표거든요. 이 부동산 시행사에. 여기 부산저축에 대출금 들어갔고 다 부실났고 여기 범죄
있으니 얘를 꼭 수사해 주세요. 얘가 범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고발할 때 증거들을 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증거들은 대검 중수부에서 다 조사가 됐던 내용들이에요. 예금보험공사가 그때 대검 검사가 혼자 못합니다. 이거 그렇죠. 복잡하고 어려워서 그렇죠. 예. 예보와 금감원 직원들이 같이 들어와 있었어요. 수사팀에. 예. 수사를 같이 했단 말이에요. 얘 왜 빼줬지? 얘 고발해야겠다. 얘를 고발해야 저기서 돈을 회수하지. 그렇지. 고발을 했어요. 중앙지검에. 중앙지검에 2012년 2월에 고발했는데 그 사건이 2년 4개월 동안 질질 끕니다. 중앙지검에서. 왜 끌었는지가 정혜영 녹취록에 나오는 거예요. 2013년 3월 5일자, 3월 7일자, 7월 2일자. 제가 얼마나 많이 봤으면 날짜까지 봤는데 저희가 공개한 녹취록을 보시면 이게 뭘 봐준 거지가 바로 그 중앙지검 사건. 조우영을 콕 집어서 수사해달라고 예금보험사가 고발한 그 사건을 봐주는 김만배가 얘기해. 그거 형이 중지시켜놨어. 호시경이랑 해갖고 검찰 중지돼 있는 상태야. 예. 그럼 정영학이 그거 터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김만배가 이거 터지면 대장동 사업 못해. 바로 그 사건입니다. 중지가 됐어요, 실제로. 검사가 바뀝니다. 2년 4개월이니까 인사가 있고 하니까 검사가 바뀌잖아요. 예. 어떤 그런 사건을 2년 4개월 동안 한 수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김만배의 말처럼 중지가 돼 있었고 오래 끌었고 다시 재개가 됐는데 그때는 뭐라 그러면 남욱 변호사가 조사를 받아요. 남욱도 그 시행사의 그때 당시 대표였어요. 관계가 돼 있었어요. 남욱 정영학도. 남욱이 중앙지검 수사관 만나고 와서 만병이 고생했네. 아까 했던 수사관이 검사장 전화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터놓고 얘기했어요. 이것도 봐주고 이것도 봐주고 우영이 것도 봐주고 우영이 거는 김양 부회장에게 몰아주고 부산저축은행 김양 부회장에게 몰아주고 그랬더니 죄를 몰아주고 수사관이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정영학한테 얘기하는데 예. 실제로 이 사건이 어떻게 끝나냐면 조우영을 수사해달라고 김양 부회장과 조우영은 공범관계예요. 예. 조우영은 또 참고인 조서만 받아요. 또 김양 부회장만 기소가 됩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끝났다. 녹취록의 내용이 현실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를 보고 JTBC에 있었죠. 이미 제가 녹취록 갖고 있었잖아요. 야 이거 충분히 개연성 있다. 그렇지. 지금 이 상황이 현실이 됐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했잖아요. 예. 김양 부회장이 2014년 6월에 추가 기소된 게 언론 기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녹취록의 이 내용이 허언이 아니구나. 실현이 됐구나. 그렇다면 그 앞단에 있었던 2011년에 만배영에 대한 신뢰가 2012년, 13년, 14년 녹취록에 쭉 나오는데 11년에 이들이 처음 인연을 김만배와 대장동 업자들 인연을 맺은 계기가 조우영 때문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신뢰를 갖고 만배영을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만배영이 들어와서 최고의 지분 49%의 대장동 사업 지분을 갖기까지 김만배가 얘기한 게 실현이 안 됐으면 이게 가능했을까요? 김만배는 처음에 대장동 로비스트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거 뭐 관계 있어 나 주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도와주러 온 좋은 형, 발 넓은 형이 대장동 사업의 주인이 된 거죠. 남욱이고 정영학이고 다 찌그러져 있어.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기까지는 조우영 사건을 계기로 김만배의 뒷배들, 고위 법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무서워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남욱과 정영학의 검찰 진술입니다. 검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은 돈은 제일 많이 태운 사람들이 남욱이나 그렇죠. 남욱은 진짜 많이 태웠잖아요. 남욱도 사람들이 뭐 자본금만 가지고 얼마 쓰고 얼마 1억 내고 몇백 배 이게 아니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이분들은 나름대로 2009년부터 들어와서 자기 돈도 많이 썼어요. 땅을 매입을 많이 했지. 일단은 개인 돈도 한 10억 이상 썼어요. 이분들도. 정영학에서도 한 10억 쓰고 조우영도 한 10억 쓰고 초반에 원래 이제 부동산 사업이라는 게 잘 되면야 대박이 터지지만 대다수는 초기 자금 다 쓰고 난리잖아요. 그렇지. 이분들도 이제 날릴 뻔한 거죠. 근데 하지만 김만배는 자기 돈을 쓴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진 법조 인맥을 활용해서 돈을 쓰지 않고 그렇죠. 오히려 얘들한테 돈을 받아서 그리고 지분까지 49%를 갖게 되는 스토리가 되는 거죠. 와, 좀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은 맞고요. 그 JTBC 로부터도 지금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봉지욱 기자 같은 경우에 오늘 굉장히 격정 토론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 좀 지켜주시고 그리고 열심히 진실을 좀 알아가는 게 응원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좀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공감을 하신다면
예, 뉴스타파와 봉지욱 기자를 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생각보다 굉장히 좀 길어졌지만 예, 굉장히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뺄 게 별로 없는 내용들이어서. 예. 근데 그 선배도 아시겠지만 라디오 하실 때 제가 나가면 항상 15분, 뭐 길어야 20분. 그렇지. 답답하잖아요. 그러면. 근데 오늘 거의 다 이야기를 한 것 근데 같아요. 오늘 사실은 한 10% 얘기한 겁니다. 10% 이야기. 이 10% 이 방대한 스토리를 그래갖고 자꾸 누가 책을 쓰라고 그러는데. 네. 오늘 계속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다 쌓아놓은 다음에 대화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출판사로 가지고 가보자고요. 그래서 봉지욱 기자가 인쇄 다 해. 그래가지고 뭐, 저는 그 도화만 줄 테니까. 그러니까 책을 쓰자는 것도 있고 누군 또 듣더니 뭐 드라마 뭐 얘기도 하고 뭐 재밌겠다. 영화로 하면 재밌겠다. 뭐 당연히 이제 뭐 재밌겠죠. 제가 볼 때도 이렇게 여러 가지 각색하고 그러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드라마 그런 것 뭐 책을 하기 이전에 제가 저한테 급한 거는 정말 이번에 대장동 특검이 돼서 이 부분을 좀 제대로 수사를 꼭 대장동 특검 하자. 근데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데 공교롭게도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도 저희 뉴스타파의 시민보 기자가 그랬죠. 계속 추적 보도를 하면서 특검까지 이어진 거거든요. 사실은 재판에 계속 중요한 증거들이 나오고 뭐 김건희 파일이다, 뭐 김건희 뭐 문자 메시지 통화 뭐 내용 이런 것까지 다 나오는데 아무 기자도 기사를 안 썼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시민보 기자 혼자 방청을 해서 그거를 다 적어 기록을 해와서 보도를 했고. 근데 다음 주나 이제 2주 안에 이제 특검이 상정이 되고 본회의까지 가고 뭐 거부권이 또 12월에 전국이 이렇게 펼쳐질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는 이 압수수색과 이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그 도이치모터스와 대장동에 대해서 계속 취재를 해왔고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 보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도 기대를 좀 해주시고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봉지욱 기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모시고 관련해서 진척되는 상황들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평평한 정보의 운동장을 제공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 TV 여기까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